그럼 이어서 그러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공통 기반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행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목차로는 실행 환경 소개 그리고 공통 기반 레이어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실행 환경 소개에 대해서 목차로는 이제 개요와 배경 그리고 실행 환경의 특징과 적용 효과 및 구성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들어간 오픈 소스의 사용 현황 등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한데요. 먼저 1일차에도 말씀을 드렸던 개발 프레임워크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서 저희가 4대 환경 중 하나인 실행 환경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실행 환경은 이제 업무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공통 모듈과 그리고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구조적으로 실행 환경은 8개의 서비스 그룹과 39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키텍처 그림으로 응용 소프트웨어가 맨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발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중간에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이 개발하게 되는 거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듈들, 서비스들을 실행 환경이라는 곳에서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듯한 아키텍처 뷰인데요. 이제 여기 아키텍처 뷰는 보통 웹 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흔히들 많이들 보셨을 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목록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화면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레이어 그리고 영성성 데이터베이스의 처리를 관련된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그 기반 각 레이어별로 쓰이게 되는 공통 서비스라든가 각종 모듈들을 담당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레이어, 공통 기반 레이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1일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했다. 기존의 전자정보를 실행하려면 프레임워크라는 걸 기본으로 제공을 받거나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대기업만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대기업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더 이상 누군가가 다시 진입하거나 아니면 고도화를 거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꼭 그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 표준의 정의라든가 개발자 수급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야 됐고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가 좀 많이 사업자의 의존성이 발생했다. 그거를 탈피하고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만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자정보 개발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배제하고 뿐만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서 응용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그리고 재사용성을 향상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실행 환경의 특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서비스 그룹과 39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목차로는 이제 처리하면 화면 처리와 업무 처리, 데이터 처리 관련된 레이어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핵심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MVC, 스프링 MVC와 AOC 컨테이너 그리고 AOP 같은 진보된 기술들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39개의 서비스를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경영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프링게라고 하는 현재 많은 업계에서 표준으로서 그리고 대중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스프링의 특징으로는 J2EE의 표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의 와스라든가 DB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라는 게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쓰고 있는 DI라든가 AOP 기술을 적용해서 좀 더 진보된 환경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MVC, 스프링의 MVC를 적용한 MVC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연계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적용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기본적인 아키텍처적인 문제를 프레임워크가 잡아주고, 그로 인해서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은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시간을 아끼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제공해드리는 컴포넌트를 재사용함으로써 좀 더 빠른 개발과 안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반의 시스템, 코드를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여러 가지 활성화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사업자에 필요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서비스 그룹과 39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요. 그 목록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화면 처리 레이어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업무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간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처리는 그 해당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로직들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그 부분에서 이제 에러 처리 등 이런 것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는 이제 DB에 대한 연속성 처리와 트랜지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계는 타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신 부분은 이 연계 통합 레이어를 통해서 손쉽게 연계를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 기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 프레임워크는 배치 처리와 모바일 처리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실행 환경에서 여러 가지 모듈과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목록이 이제 39개 서비스 목록들인데요. 각 레이어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면 처리 레이어에는 이제 MVC 그리고 국제화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쓰고 있는 AJAX라든가 그리고 발리데이션을 체크하는 발리데이션, 이제 발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커먼스 발리데이션을 사용했고요. 그 UI 어댑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상용 솔루션이나 오픈 소스의 UX, UI 컴포넌트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처리 레이어는 프로세스 컨트롤이나 아니면 익셉션 핸들링 관련된 업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계 처리, 연계 통합 레이어에서는 이제 아파치의 CSF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라든가 네이밍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에는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 소스, ORM, 트랜잭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 액세스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계시는 마이바티스나 아이바티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추상화 객체로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ORM은 기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하이버네이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인 이제 공통 기반 레이어가 나오는데요. 공통 기반 레이어는 20가지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AOP라는 기술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의 계층의 레이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캐시라든가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그러니까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OC 컨테이너 또한 핵심 기술로 공통 기반 레이어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ID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개발한 모듈로서 기존의 ID 생성, 일명 테이블의 PK 값 같은 경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깅 관련된 프로퍼티나 리소스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현업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웹베이스가 아닌 데이터 배치 처리 레이어라든가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이제 하이버네이트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들도 저희가 실행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서 각 화면 화면 레이어에 각종 레이어에 필요한 이제 오픈 소스들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저희가 오픈 소스 사용하면서 그 버전들과 확장성에 개발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으로 보실 거는 각 레이어별로 필요한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흔히 보이는 게 이제 스프링의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리고 기본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스프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링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스프링은 4점대의 4.1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컴포넌트들은 이제 오픈 소스로서 아파치 커먼스 발리데이션 등 뭐 일반 아이바티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버전은 꼭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준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스프링을 바꾸기는 힘드시겠지만 일명 뭐 커먼스 발리데이션이나 아니면 로깅 같은 경우 현재 뭐 사용하시는 것들이 뭐 상용화 솔루션이나 아니면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다른 버전이라든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바꿔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버전들이 꼭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버전은 아니고요. 예. 일부 오픈 소스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선정을 해서 상용화 솔루션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적으로 맞춰놨습니다. 그 배치 처리에는 스프링 배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프링 배치로는 이제 2.1.9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하이브리드 API라고요. 저희 마지막 교육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올 텐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오픈 프레임워크로는 이제 코도바 6점대의 코도바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 기반 레이어의 또 핵심 그 중요한 컴포넌트 중 하나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인데요. 스프링 같은 경우 4점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의 3.6 버전에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3점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실행 환경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예, 공통 기반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기반 레이어는 이제 각 실행 환경, 각 레이어에 필요한 공통된 공통된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레이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AOP를 비롯해 IOC 컨테이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D 제너레이션 등의 컴포넌트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종 이제 사용된 오픈 소스의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중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스프링 4.1.2 버전이 되겠습니다. 공통 기반 레이어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스프링이라는 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프레임워크로 채택한 게 이제 스프링이고 스프링을 좀 아셔야지 각종 빈들이라든가 돌아가는 이제 알고리즘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게 스프링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프링은 이제 자바 2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서 이제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한 자바 객체라든가 스프링의 경량한 컨테이너를 통해서 빈들을 생성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포즈와 경량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 2를 개발하시려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EJB라는 걸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EJB를 사용하는데 EJB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일단 무겁고요. 무겁고 그리고 엔티티비라든가 세션비를 생성하기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었다. 기존의 EJB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뭐 관리하기 편하고 확장성도 좋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현업에서 사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고성능의 서버와 고성능의 와스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한 제약사항이 많이 있어서 개발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2002년에 자기만의 개발론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책을 저술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방법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죠.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진보적으로 발전된 게 이제 스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량화 컨테이너고 포저라는 내용은 기존에 EJB가 가지고서 썼던 엔티티 빈이나 세션 빈을
아닌 기존의 자바에서 생성하는 자바의 기본 객체, 간단한 자바 객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성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게 포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링이 왜 나왔냐? 이제 이제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비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무겁고 좀 사용하기가 힘들었던 기반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만드는데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식성이나 아니면 확장성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조를 사용한 간단하면서 경량화된 컨테이너로 각광을 받게 됐고요. 그 스프링은 이라는 이름은 기존에 이제 EJB가 뭐 개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빗대서 봄이 왔다. 좀 간단하게 가볍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스프링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시자는 이제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도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어로 IOC 컨테이너가 잡고 있고요. IOC라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듈들과 종속성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웹에 필요한 스프링의 웹 MVC 패턴 뿐만 아니라 AOP라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 영속성을 관리하는 DAO나 ORM 같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을 이제 배우시면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실 분이 IOC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OC 컨테이너. 이 서비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프링을 여러 가지 객체들을, 빈들을 관리하고 생성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OC 컨테이너는 객체의 생성에 필요한 의존성을 파악해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빈들과 의존성을 함께 묶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기능은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DI와 그리고 빈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되어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4점대의 IOC를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성 관리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더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빈들과 객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어땠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빈들을 생성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객체를 생성하실 때 new라는 커맨드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잖아요. 저희가 생성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 어떤 모듈이 필요하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 인스턴스를 만드시죠. 어떻게? new를 통해서. 즉 저희가 여태까지 서비스들을 만들려면 객체를 조종했다는 거죠. 생성하고. 하지만 이제는 IOC 컨테이너가 도입이 되면은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이 빈에 대한 아니면 객체에 대한 생명 주기를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IOC 컨테이너가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IOC 컨테이너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모듈이 어떤 모듈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듈이 아니면 어떤 빈이 어떤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지정해 주시면 그 정보를 베이스를 가지고 IOC 컨테이너가 빈들의 생명 주기와 그리고 필요한 곳에다가 적시적소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OC 컨테이너를 얘기하면 이제 IOC라는 단어와 이제 DI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C는 이제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는 약자를 사용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역제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개발자분들이 아니면 인풀이라는 서비스단에서 어떤 객체들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IOC 컨테이너가 객체들의 의존성을 파악해서 그 의존성에 맞게끔 빈들을 생성하고 서비스단에서 호출하게 되면은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필요할 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필요할 때 IOC 컨테이너한테 물어보고 그 객체가 난 필요해. 그러면 IOC 컨테이너는 그 객체에 대한 거를 할당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 없으면 반환하는 생명 주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DI는 무엇이냐? DI는 이제 의존성 관리라는 서비스인데요. IOC와 DI는 같은 용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IOC를 하기 위해서 누가 객체를 필요해서 호출하기 위해서 그 객체에 대한 의존성을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듈이 단독으로 쓰이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모듈이 B라는 모듈을 가지고 인자값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 A라는 모듈은 B라는 인자값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가 A라는 모듈은 B의 모듈이 필요해라고 IOC 컨테이너가 설정만 해주시면 IOC 컨테이너는 자동적으로 B를 생성해서 A에다 넣어주고 같은 세트로 해서 A를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A라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B를 만들고 B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객체가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 없이 단지 어떻게 IOC 컨테이너에 설정만 해주시면 IOC 컨테이너는 알아서 그 빈들을 묶어서 반환해주고 생명 주기를 관리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해당한 기술이 바로 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IOC 컨테이너라는 건 어쩌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OC라는 컨테이너를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이 D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IOC, DI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심지어 DI와 IOC를 잘 적용한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입니다. 유일하게 스프링만 잘 적용했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가장 IOC와 DI를 잘 접목시키고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이라고 해서 스프링, IOC 컨테이너, DI 같은 용어로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네요. 좀 소스 코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IOC를 적용하지 않는 코드는 어떤 형태냐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풀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new bar 같은 별도의 컴포넌트나 서비스들이 필요했는데 이것들을 프로세스 내에서 아니면 소스 내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서 진행하게 됐다면 이제는 IOC 컨테이너가 적용이 된다면 외부적인 파일로서 푸는 바와 바즈가 필요해 두 가지 인자값이 필요해라고 명령해 두시면 IOC 컨테이너는 풀을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바와 바즈를 동일하게 같이 생성을 해서 묶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푸가 필요하다면 바와 바즈를 묶은 결정체를 이제 풀로 반환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풀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와 바즈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점만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바가 바뀌거나 아니면 푸가 변형이 돼서 바가 아니라 바2가 필요해. 그러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실 필요 없이 XML 설정 파일에 와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간편하게 바꾸실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소스와 소스들의 연결고리가 이제 느슨해져서 확장성이 높아진다. 그런 것들도 같이 제공해 주는 게 IO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OC에 대해서 이제 아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파일들이 있는데요. 좀 아래 보면은 이제 IOC 컨테이너를 IOC를 이제 컨테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되고 객체들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OC를 적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IOC에 대한 빈들의 설정 파일들을 설정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XML이란 파일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IOC 컨테이너는 객체들의 빈을 생성하고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핵심적인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제 빈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이면서 빈 팩토리에서 기존의 빈에 필요한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것이 빈 팩토리다. 그리고 빈 팩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좀 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더 확장된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필요한데요. 예. 그 기능으로서 이제 각종 뭐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각종 인터셉터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빈 팩토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OC의 배경을 좀 알아두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IOC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빈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빈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 코드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설정 정보를 이제 관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이제 코드 딴보다는 이제 설정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기존에 방법론이 있으면 그 방법론을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설정 파일들을 많이 만드시게 되는데, 그럼 설정 파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설정 파일들은 이제 XML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이런 빈 아이디라든가 클래스를 지정해서 빈을 생성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빈들의 상속을 받아서 여러 가지 빈들을 페어런트나 차일드로 구분지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설정 파일들 임포트해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빈을 설정할 때 여러 가지 객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빈의 객체에 대한 내용에 설정하려면 이제 뭐 아이디라든가 네임, 그리고 어떤 객체가 되는지 클래스에 대한 필수 사항들이 들어가고요. 또 그 설정에 맞춰서 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콥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지정을 해주셔서 생명주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거 이제 빈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 이름은 필수사항이고요. 필수사항이고 빈 팩토리에서 빈의 이름은 필수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은 아이디와 네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겠죠. 아이디를 지정하시거나 네임을 지정하시는데 아이디나 네임은 항상 그 빈 내에서 꼭 유니크한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이름, 중복되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데 아이디 같은 경우는 빈 팩토리 안에서 중복이 되면은 컴파일 시에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쓰시게 되면은 컴파일 시에 에러가 나시고, 네임을 쓰시게 되면은 컴파일 시에는 에러가 안 납니다. 하지만 런타임 시에는 에러가 나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시는 거나는 관련 없는데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가 내가 네임을 쓰게 되면은 중복이 되면은 런타임 시에 에러로 호출하겠구나.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 시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알리아스를 지정해서 네임을 또 쓰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필수사항으로 이제 클래스가 있겠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그 빈 객체의 실제 객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고요. 지정하실 때는 항상 풀패스, 네임스페이스를 모두 포함한 풀패스를 지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름과 클래스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또 빈 설정하실 때 안 쓰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의 이름은 필수다라는 것은 빈 팩토리 안에서 이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빈 이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빈 팩토리가 임의로 빈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오브젝트의 이름을 가지고 기본으로 생성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어떤 거다? 클래스 이름으로 지정이 돼서 빈 팩토리에서 지정이 되고, 그럼 나중에 호출할 때 아이디나 네임을 지정 안 하셔도 어떻게?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시면 호출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태틱 메소드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빈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메소드 어트리뷰트로는 이제 팩토리 메소드라는 거를 사용해서 얻어오실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스태틱 메소드, 기존에 어떠한 뭐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커넥션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설정하시고 커넥션을 잡아오시잖아요. 그리고 DAO를 생성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빈을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사용되고 있는 거, 스태틱 메소드로서 지정이 된 메소드를 에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태틱 팩토리 메소드라는 걸 통해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객체화에 또 하나 이제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레이지 이닛입니다. 레이지 이닛은
이제 빈들의 이제 생명 주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빈들이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올라오냐면 와스가 기동할 때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고 했던 부분은 그 오브젝트를나 클래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를 호출하면 그때 생성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IOC 컨테이너는 어느 시점 와스가 올라올 때 저희가 설정한 빈 파일들을 모두를 읽고 그 빈 파일들을 서비스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처음에 기동할 때 와스가 무겁죠. 모든 서비스들을 올리게 되니까 무겁고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지 이니스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거, 지금 당장 와스가 서비스가 기동할 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좀 나중에 필요할 때 생성하는 기법이 레이지 이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가 와스가 기동할 때 뭐 데이터 프로퍼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어떤 한 특정의 모듈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호출될 때 서비스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뒤에 기동한 다음에 호출될 때 올라가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각 컴포넌트마다 지정을 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빈들을 아예 한쪽으로 모아서 그 빈 전체를 레이지 이닛으로 걸 수도 있게끔 빈즈라는 커맨드 태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빈들을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빈들을 생성하는 방법. 아까와 보신 것처럼 이제 푸가 있는데요. 빈들을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스트럭터 인젝션과 세터 인젝션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푸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트럭터 인젝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로서 이제 푸라는 이제 소스 파일이 나와 있는데,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의 인자값을 받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푸를 생성하시려면 기존에 어떻게 하셨냐? 푸를 호출하기 전에 바와 바지를 뉴를 통해서 생성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푸를 생성할 때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두 가지를 넣어주게 됐습니다. 예. 네, 이런 구조의 클래스 파일이 있다면 그럼 빈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컨스트럭터 인젝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할 거고, 이 푸라는 클래스는 컨스트럭터로 두 가지가 필요해 라고 지정을 합니다. 컨스트럭터 argu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그 안에는 이제 bar을 설정하고요. 또 하나의 더가 있으면 이제 컨스트럭터 argu라는 태그를 하나 더 사용해서 bar를 넣어주면 컨스트럭터 IOC 컨테이너는 푸는 컨스트럭터로 두 가지의 인자값이 있구나. 그게 바로 bar와 bar라는 클래스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bar와 bar를 생성을 하고 푸를 최종으로 생성할 때 두 개를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푸는 두 개의 컨스트럭터가 디펜던시가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푸를 뉴를 통해서 두 개를 생성할 필요 없이 이제 컨테이너는 자동적으로 와스가 기동을 할 때, 서비스가 올라갈 때 저 푸와 바와 바지를 생성하고 푸에 넣어서 푸까지 한 세트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를 푸를 호출하면 저 두 가지 바와 바지를 같이 묶어서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필요하면 다 쓰고 이제 불필요하면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컨스트럭터 그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 오브젝트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기존의 파라미터 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자값을 받아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빈이라는 클래스를 이그젬플 빈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컨스트럭터로 이제 인티저와 스트링 두 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컨스트럭터 안에 타입을 인티저와 스트링으로 해서 심지어 들어가는 초기 값도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인덱스로서 첫 번째 0으로 하면 인티저 값, 그리고 1로 하면 밸류 스트링 값이 지정이 되게끔 스트링 인덱스라는 것도 활용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컨스트럭터 이어서 이제 세터 방식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세터 방식은 기존의 자바에서 getset과 같은 방식이라고 조금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빈을 생성하고
필요한 인자값이 여러 가지가 프라이빗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지정하려면 이제 세터 계열로 활용해서 값을 집어넣고 get 계열로 빼올 수가 있죠. 예, 그런 방식과 유사하게끔 빈 설정을 세터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그젬플은 빈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제 another 빈이라든가 아니면은 yet another 빈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인티저 값이 필요하다면 세터 계열로 이렇게 set bin1이라든가 set bin2 그리고 인티저 값 프로퍼티 설정해서 저희가 인자값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를 XML을 통해서 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터 계열의 이제 인젝션일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아규먼트 아규라는 프로퍼티가 아닌 이제 프로퍼티라는 이제 태그로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요. 태그를 지정할 때 이 네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이제 바로 세터 계열의 이름과 매치가 되셔야 돼요. 규약은 어떤 거냐? 클래스에서 set이라는 이름을 빼고 앞 문자를 소문자로 치환하신 이름이 바로 여기 프로퍼티 네임에 들어가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set bin1이다 하시면 프로퍼티 네임에는 set을 빼고 앞 글자를 어떻게 소문자로 치환한 bin1이라는 이름을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클래스를 지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오브젝트면 오브젝트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레퍼런스라는 외부의 빈들을 다시 참조하는 값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에 컨스트럭터처럼 기존의 클래스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외부에다가 미리 지정해 놓은 빈이 있어. 그러면 ref라는 걸 가지고 지정을 해서 별도 생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터 계열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 이름의 규약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름의 규약은 그 클래스의 set을 뺀 앞글자를 소문자로 치환한 이름이 바로 프로퍼티에 들어가는 이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빈에서는 프로퍼티를 지정하면 거기 set 계열이 있겠구나 인지하고요. 이름은 set으로 시작하고 빈이 대문자로 된 이름을 지정했구나. 그 안에다가 이 빈을 설정해 주면 되네 라고 인식을 해서 그 이그젬플 빈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프로퍼티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컬렉션이라든가 이너빈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예. 심지어 클래스뿐만 아니라 프로퍼티 타입의 인티저라든가 더블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링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데이터 소스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데이터 소스 부분을 하실 때 클래스 드라이버 네임이라든가 URL, 패스워드 이런 것들 지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퍼티라는 빈 파일만 보셔도 데이터베이스 소스라는 클래스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짐작이 가시죠. 예. 이제 한 번도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설정만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베이직 데이터 소스에는 set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라는 메소드가 있겠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set URL이라는 메소드가 있겠고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 이름을 가지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는 이런 형식의 클래스가 되겠고 이런 메소드를 지니고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대표적으로 데이터 소스뿐만이지만 이제 외부에서 생성하시는 거 아니면 이제 같이 코워크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생성하시는 클래스들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대충 그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의 로직을 가지고 있구나를 조금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레프 같은 경우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기존의 그 컨스트럭터 인젝션이나 안에서 필요한 클래스를 자동으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거를 참조해서 쓸 수 있는 인자값도 커맨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ref라는 레퍼런스의 약자로 ref라는 이제 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b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로컬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스프링이 4점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로컬은 말이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스프링 지정에서도 쓰지 말라고 예. 쓰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페어런츠라든가 차일드 객체로 해서 상속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이제 구조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너 빈이라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컨스트럭터 보시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빈을 객체를 생성하셔서 만드셨잖아요. 이너 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처럼 이제 레퍼런스처럼 참조할 수 있는 클래스는 바깥에 이제 존재하는 거고 이너 빈은 그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처럼 참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저희가 뭐 클래스 메소드에 보시면 메소드에 지정한 변수값들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클래스에서 참조하실 수 없으시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너비는 그 안에서만 생성이 되고 그 안에서만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만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내가 어떠한 뭐 바지를 생성했는데 그 바지가 다른 곳에서 필요해 한다고 해서 참조를 한다고 해서 참조가 되지 않고요. 이너빈이기 때문에 그건 참조하시면 글로벌처럼 어떻게 빼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지정하는데요. 프로퍼티를 지정하실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인자값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퍼티를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set mail이라든가 set 어드민 mail이라든가 sum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뭐 스트링이라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set 계열, list 계열, map 계열이라고 지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지정하실 때 각 맞는 그 계열들에 맞는 컬렉션 타입에 맞는 태그를 사용해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퍼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맵이라는 맵 타입이면은 이렇게 맵이라는 태그와 엔트리 트리에서 키값과 밸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컬렉션 타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빈의 밸류 값을 지정할 때 널 값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널 값도. 초기화할 때 널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널 값을 지정하시는데 스페이스를 넣으면은 그냥 공백인 거고요. 널 값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널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널 값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XML을 작성하실 때 또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간단 표기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간단 표기법은 기존의 다른 방식이 아니라 설명해 드렸던 표기 기법 중에 좀 간단하게끔 좀 코딩을 좀 줄일 수 있는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밸류 같은 걸 지정하시려면 이제 밸류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문장 태그 안에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밸류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뭐 래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래퍼도 이제 어트리뷰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로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간단 표기도 지원하고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P 네임스페이스입니다. P 네임스페이스 처음 보시면은 이건 또 다른 기법인가? 아니면 다른 설정 방법인가 하시는데 아까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것 중에 간단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할 때 프로퍼티가 뭐 네임으로서 어떤 이름이 들어가고 스파우저로 어떤 클래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래퍼로서 밖에서 참조받는 클래스다라는 구조가 있다면 이거를 간단 표기법 P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퍼티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P 네임을 사용해서 요 네임입니다. 요거 이름을 사용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 스파우저는 스파우저 그리고 레퍼런스는 마이너스 레퍼런스라는 조합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P 네임스페이스를 보시면은 또 다른 방법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설정하는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P를 보시면 가끔가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인가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한 표기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토 와이어링이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 와이어링은
IOC 컨테이너 객체들을 이제 자동으로 엮어준다는 개념의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어노테이션도 많이 사용하지만 XML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 엮기라는 게 이제 빈 단위로 설정하고 자동 엮기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퍼티나 어규먼트를 지정할 필요 없이 할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자동 엮기를 이해하시려면 좀 빈들의 생명 주기라든가 이런 것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빈들이 처음에 와스가 기동을 하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 빈들의 객체는 싱글톤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싱글톤이라는 건 객체를 단 한 개만 객체를 생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개를 가지고 스레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규먼트, 아규라든가 이런 것 사용해가지고 빈을 설정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빈에 필요한 이름을 지정을 하시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빈 팩토리에서 한 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클래스 이름이 뭔지 아신다면? 예. 내가 필요한 클래스가 뭔지 안다면 굳이 그거를 래퍼라든가 아니면 밖에서 웹에서 지정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자동 엮기. IOC 컨테이너가 난 이 클래스가 필요해. 그럼 엮어주는 거죠, 자동으로. 내가 누구한테 생성된 걸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빈에서 생성된 게 있으면 찾아보고 그 이름으로, 왜? 단일 한 개만 있을 거니까. 찾아서 어떻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 엮기. 편안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자동 엮기라는 게 굉장히 편안하고, 획기적이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예, 빈이 이제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타입에 의해서 중복이 된다면 자동 엮기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빈들을 하나만 생성한다지만 여러 곳에서 필요해가지고 두 개를 생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IOC 컨테이너는 바이 타입이라는 기본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입을 통해서 이 객체를 수집을 하는데 만약에 한 개가 있지 않다. 두 개를 생성해놨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겠죠. 나는 누군가를 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용할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한 개만 있는 설정이라면 좀 더 간편하게 저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도 IOC 컨테이너가 자동적으로 찾아서 엮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코브에는 여러 가지로 좀 노나 아니 메인, 바이 타입, 컨스트럭터, 오토 디텍트라는 것들을 설정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제 XML에서는 많이들 이제 오토 디텍트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오토 디텍트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스트럭터와 이제 바이 타입 모드로 하나를 설정해서 돌아가는 기능인데 사실상 오토 디텍터가 막강했지만 XML 설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스프링 3.0.4 때부터는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디프리시에이트 했어요. 그래서 막강한 기능이지만 이제 좀 XML 설정에서 많이 안 쓴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오토 와이어링은 이제 어노테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XML 설정할 때는 이제 오토 와이어링은 많이 안 쓴다. 오히려 오토 와이어링 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빈 스콥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빈 스콥.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빈 스콥이라는 건 빈에 대한 생명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라고 되는데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2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2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항목에는 이제 싱글톤, 프로토타입 그리고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한 리퀘스트나 세션이나 글로벌 세션들 5개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싱글톤과 프로토타입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글톤은 하나의 객체만을 IOC 컨테이너에서 생성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시면 기본 객체가 싱글톤으로서 하나만 객체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IOC 컨테이너에서 그 객체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 일명 스레드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객체가 호출할 때마다 필요할 때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생명주기를 IOC 컨테이너가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적으로 간단하게 싱글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를 생성해서 각 서비스에다가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싱글톤 스코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정하는 방법은 클래스의 스코업을 지정을 안 하시면 기본적으로 싱글톤이 작동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스코업이나 싱글톤 이런 커맨드를 가지고 뭐 true라든가 싱글톤을 기입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복수의 클래스를 빈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기능을 사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스코업에다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싱글톤 폴스를 두시면은 자동적으로 프로토타입이 설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스코업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SQL 세션이나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한 스코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글로벌 세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흔히 쓰이는 이제 서블렛 기반이 아닌 이제 포틀렛 기반의 웹 베이스에서 쓰시는 세션, 글로벌 세션이라는 스코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빈에 대한 성질 변화, 라이플 콜백이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빈이 생성을 할 때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 끝에 디스토이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명주의 끝단에, 첫 단과 끝단에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브젝트가 내가 빈을 생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호출되기 전에 이러한 초기 값을 해, 아니면 이러한 초기 설정을 해줘 라는 커맨드가 있으면 이렇게 콜백, 라이프 사이클 콜백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에 아이디와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시면 그 뒤에 init 메소드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init에 필요한 메소드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빈이 다 끝나고 디스트로이 시점에 어떠한 메소드를 지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디스트로이 메소드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이 호출이 되기 바로 직전에 init이라는 게 필요하면 init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클린업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나 기능을 수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 클래스마다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고 묶음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빈들은 무조건 init 할 때 이 메소드를 시정할 거야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디스트로이 할 때도 지정을 해서 묶음으로서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한 번에 지정을 할 수 있는 레이지 이닛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빈지에다가 설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빈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표준 프레임워크 3.0부터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웹 XML이나 내가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데이터 소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개발하실 때 내부에서 개발하실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때 이제 개발 DB를 쓰시고 실제 운영에 가시면 이제 운영 서버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소스를 계속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개발할 때도 넣어줬다가 아니면 배포할 때도 또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프로파일이라는 걸 사용해서 각 와스별로 기존에 있는 웹 XML을 내용을 참조해서 이 와스는 개발 와스구나. 그럼 나는 개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야지. 그리고 이 와스는 실제 운영 서버구나. 그러면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포하실 때 별도로 보통 많이 실수하잖아요. 어떻게 배포를 하다 보면 내가 실제 운영 서버에 올릴 때 DB가 연결이 갑자기 개발 DB가 붙어가지고 데이터가 다른 게 나오고,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개발을 할 때 잘못하고 어떻게 운영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건들게 될 수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더 이상 데이터 소스 관련돼서 수정하면서 번거로움이 있던 부분을 이렇게 프로파일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서비스는 운영이구나, 이 서비스는 테스트구나, 이 서비스는 QA구나 맞춰서 자동적으로 데이터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XML 파일과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 그 빈에 대한 설정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파일, XML이라는 파일을 사용해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코딩적으로 코딩 하실 때 직접 설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 기능이 바로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노테이션 방법은 이제 자바 5부터 사용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사용해서 설정 파일은 간소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뷰 페이지나 개체들이나 메소드를 매핑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이제 밑에 이제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XML 작성을 하시려면 기존에 이런 빈들이 있다. 그러면은 XML로 이렇게 각종 빈에 대한 디펜던시나 이런 것들을 XML로 기존에 사용을 하셨다면 어노테이션은 직접 소스에다가 빈에 대한 레이어가 어떤 것인지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그 빈에 필요한 인자값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빈을 사용하시려면 리소스라는 어노테이션 사용해서 할당을 받을 수 있게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직접 소스에다가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려면 이제 XML에다가 한 가지 구문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커맨드만 태그만 넣어 주시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6가지의 이제 어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required나 auto-wired, 그리고 qualifier, resource,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allback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post construct나 pre destroy 같은 어노테이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6가지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XML에는 컨텍스트 어노테이션 펌프라는 태그만 지정을 하시면 이 6가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각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required는 이 required 사용하면 이 메소드, 이 인자값은 무조건 필수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et movie finder로 set 계열이죠. set movie finder로 어떻게 movie finder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값이 required다. 없으면 안 된다. 하실 때는 required 어노테이션 사용해서 꼭 필수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설정. 이제 아까 전에 XML에서 있던 어노테이션이 기존에 이제 XML보다는 어떻게 어노테이션에서 많이 쓰인다 하는 어노테이션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제 무비 파인더라는 클래스가 필요하면은 기존에 어떻게 설정을 하시고 이름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오토와이어드를 지정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안에 무비 파인더라는 클래스를 찾아서 자동으로 엮어주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기능은 기존의 셋 계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메소드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떠한 인자값을 설정할 때 셋 계열로 안 하시고 그냥 평소에 사용하시는 메소드로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repared라는 메소드가 실행할 때 무비 카테고리, 커스텀 레퍼런스 DAO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지정을 안 하시고 미리 생성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알아서 찾아서 배정해주는 자동 엮기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생성자나 필드에도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비 카테고리라는 게 필요하다면 굳이 메소드에서 지정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인자값 생성자나 필드 값에다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엮어서 넣어주게 되는 거죠. XML 파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빈이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은 디펜던시를 걸어주셔야 되는데 어노테이션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간단하게 오토 와이어링을 걸어주시고 무비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엮어서 배정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비 레코멘드라는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 무비 카테고리라든가 커스터머 다오 같은 것들이 만약에 위에 지정이 되고 하시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XML 같은 경우는 셋 계열들 2개를 만들고 그렇게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노테이션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필드 값에다가 그냥 오토와이어 2개 걸어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찾아서 배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편리하겠죠, XML보다는. 그래서
XML의 장점과 단점을 좀 지금 말씀을 드리면, XML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XML한 파일 하나만 가지고도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편리함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소스를 뒤지지 않고도 이 클래스는 이런 클래스가 필요하구나, 이런 상세한 명세서 같은 거를 XML 파일 하나만으로도 좀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것들을 별도로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한눈에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식의 클래스하지만 클래스 안에 명시적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또 아까처럼 그 XML이 가지고 있는 규약처럼 여러 가지 이제 빈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메소드에 대한 생성자에까지도 아무렇게나 집어넣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제공하기 때문에 코딩을 하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노테이션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XML이 좀 편할 수 있겠죠.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퀄리파이어는 네임을 지정하는 겁니다. 네임. 이제 오토와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 엮기를 하지만 그 클래스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고 에러가 나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퀄리파이어에서 이름을 지정해서 내가 자동으로 엮어주는데, 엮어줄 때 클래스 이름은 빈의 이름은 메인이라는 걸로 엮어줘.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메소드의 파라미터에도 적용을 해서 폭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와이어 엮건데, 무비 카테고리는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빈을 설정해주고, 커스터머 프레퍼런스 다오라는 거는 이제 그 클래스의 이름으로 지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보면 무비 카테고리는 한 개 이상의 클래스 빈이 설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고, 그리고 커스터머 프로퍼스 다오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파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퀄리파이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면 좀 이름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 지정하는 게 빈에서도 XML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플 무비 카테고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일 때 충돌이 나겠죠. 퀄리파이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충돌이 나는데, 퀄리파이어 지정해서 얘는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얘네는 액션의 이름으로 따로 지정을 해서 아까 오토와이어에서 걸 때 이름을 배정해서 충돌이 나지 않게끔 해주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는 오토와이어랑 거의 유사한 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이것도 이제 그 클래스에 필요한 빈을 할당해주는 기능인데, 리소스는 이제 오토와이어랑 좀 다르게 이름을 꼭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꼭 지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 밑에. 즉 이름이 없으면 클래스 이름으로 지정이 된 거. 아까 XML 지정하실 때 아이디와 네임이 꼭 필수값이라고 하지만, 지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빈 팩토리에서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이름을 넣겠죠. 무슨 이름을 따서? 클래스의 이름을 따서. 리소스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정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뭘로 따서 지정한다? 클래스의 이름을 따서 디폴트로 해서 그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XML 지정하실 때 콜백 메소드로 이제 이닛이나 디스트로이 메소드를 지정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노테이션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시에이션,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콜백 메소드로 사용되는 걸 이제 어노테이션을 보면 이제 포스트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트럭션 콜백으로는 이제 프리 디스트로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메소드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노테이션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레이어를 구분짓는 어노테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에 사용되는 매핑된 관련된, 웹에서 사용되는 매핑 관련된 어노테이션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컨스트럭터 컴포넌트 스캐닝이라는 걸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좀 더 아까 전에 보신 내용 플러스
더 많은 어노테이션들을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리파지터리, 서비스,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어노테이션이 있지만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노테이션들은 메소드나 이런 쪽에 붙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붙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를 메소드를 지정을 하고 그 클래스들을 레이어블로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파지터리 어노테이션은 어떠한 데이터 영수성, DAO와 같은 그런 클래스에 지정을 해서 데이터 영수성에 관련된 클래스라는 걸 지정을 할 때 리파지터리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클래스이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라는 어노테이션을 클래스 위에다가 두시면 클래스 서비스 관련된 클래스로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컨트롤러에 필요한 어노테이션이다 하시면 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리파지터리는 어떻게 DAO와 같은 퍼시스턴트 레이어다.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와 같은 업무 로직에 관련된 클래스를 묶어주는 어노테이션이다. 그리고 화면 처리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꼭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시려면 꼭 XML에 이렇게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필수 인자값으로 필요한 것이 베이스 패키지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어떠한 구간의 패키지들이 네임스페이스가 이것들을 사용하는지를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스프링 어노테이션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을 지원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은 일명 자바에서 보시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클래스의 최상위에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클래스들은 뭘로 생성되죠? 오브젝트로 생성되죠. 그런 개념으로서 컴포넌트를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그 컴포넌트의 최상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이제 바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이 할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속을 받은 인터페이스가 이제 구현체들이 이제 리파지터리나 서비스나 컨트롤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노테이션에서 스콥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스콥도. 스콥이 이제 지정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싱글톤이 배정이 되는 건 이제 이해하실 거고, 내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스콥 어노테이션 사용해서 이 클래스는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 이제 컨텍스트 빈을 사용하실 때 하나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제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웹 개발자 분들이신데 웹에서 사용하시려면 저희가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빈팩토리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팩토리는 이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웹베이스 사용할 때는 그거를 가지고 구현체를 만든 웹베이스에 맞는 구현체가 있는데 그것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입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시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웹 XML에다가 지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나는 스프링의 IOC를 사용할 거야. 빈팩토리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그걸 확장자인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거야라는 이제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정하실 때 요게 이제 서블렛 버전에 따라서 좀 지정하는 방법이 틀려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뭐 많이들 이제 서블렛 2.4를 이상을 사용하시는데 서블렛 2.4 이상 사용하시면은 이제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는 거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 이하 버전이다. 그 이하의 버전이다 그러면은 컨텍스트 로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